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도 겟레드 윗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파리 또 달라진 점이 없으니까 옴브레 머리를 했어요. 항상 까만색으로만 해서 좀 지겨워져가지고 좀 어두운 그레이 느낌으로 이렇게 옴브레를 했어요. 한 2년 정도 다니는 붙임머리 샵이 있는데 탐나도다라고 제가 주문을 해서 특별히 저를 위한 맞춤형 옴브레 헤어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레이 컬러 옴브레 헤어랑 어울리게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초를 안 발라준 상태여가지고 기초부터 발라줄게요. 기초는 요즘에 제가 완전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들이거든요. 먼저 사용해줄 제품은 비플레인 녹두 밸런싱 토너예요. 제가 그 비오템 에센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 써가지고 사기 전에 일단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완전 물 제형이에요. 피부 밸런스랑 결 케어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사용 중이거든요. 요즘에 좀 메이크업을 너무 자주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피부 결이 너무 상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피부 결이 고민이라서 요즘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노니앤플인데요. 한동안 인스타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보였었는데 그때는 사용을 안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피부 진정이나 영양을 주기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크림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빌리프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이 폭탄크림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보습 폭탄크림인 모이스처라이징 밤이고 이 제품은 수분 폭탄크림인 아쿠아밤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 중에서 이 모이스처라이징 밤은 제가 예전에 한 통 다 비워서 사용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이 폭탄크림 두 가지 제품이 토탈 판매량 수량 기준으로 1000만이 돌파했다고 해요. 그 1000만이라는 숫자가 서울 남산타워를 2112개를 쌓은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글로벌에서 사랑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더 좋은 점은 앞으로 더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패키지랑 용기가 좀 더 클린한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모이스처라이징 밤은 보습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라서 이렇게 불투명한 화이트 컬러의 부드러운 생크림 제형이에요. 이게 굉장히 보습력이 좋은 제품인데 26시간 동안 보습력이 지속되고 이 피부 각질층의 10층까지 보습력이 전달된다고 해요. 제형이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편이라 발림성이랑 마무리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무거운 느낌은 적고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서 속건조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피부에 보습감이 생겨서 광채도 올라오고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아쿠아밤은 수분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인데요. 이렇게 젤 텍스처의 산뜻한 블루 컬러 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수분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피부의 수분 레벨을 70% 이상 올려주고 사용할수록 피부 수분감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텍스처가 굉장히 가볍고 산뜻해서 피부 진정과 수분감을 주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젤 텍스처라서 발림성이 굉장히 매끄럽고 바를 때 약간 수분 폭탄이 터지듯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바를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피부에 수분감이 생겨서 촉촉해지고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 폭탄크림 1000만 돌파 기념을 해서 빌리프 온라인몰에서 이 폭탄크림 특별 5% 할인 시크릿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든 에코백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빌리프 제품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증정용 제품을 역대급으로 푸짐하게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몰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품이 내 피부에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구입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배송비만 내면 이 두 가지 폭탄크림 체험 샘플을 각각 5개씩 총 11분을 체험할 수 있는 핫딜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한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고 10월 내로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피부 기초 케어까지 끝났고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립밤을 발라줍니다. 제가 데일리로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에 베이스는 이 제품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대충 얼굴에 이렇게 짜서 펴발라줍니다. 블랙헤드 같은 거나 붉은기가 살짝 가볍게 커버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피부 좀 커버를 해줄 부분을 가볍게 커버를 해줍니다. 요즘에 이 제품 좀 커버력도 좋고 넓게 펴바르기 좋아서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 겟레디 앰미에서 국물 타임을 했잖아요. 공감도 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소통하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또 질문을 받았어요. 저번 영상 댓글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저랑 성격이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먼지나방 언니 스튜디오에 사진을 찍으러 온다던가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구독하시고 저를 보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랑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하고 성격이나 뭔가 말하는 거나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랑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저를 구독하고 보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저는 그분들을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딱히 없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뭔가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 파우더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제가 데일리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눈이랑 눈썹 부분만 먼저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고 다른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나머지 피부 유분기를 잡아주거든요. 왜냐면 저는 기초를 굉장히 탄탄하게 두껍게 바르는 편이라서 바로 피부에 파우더를 하면 뭉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처럼 기초를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베이스 자체를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대충 영상 찍기 전에 질문 달린 걸 보니까 저번 겟레디 인미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이랑 비슷한 또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안 보신 거 아닐까요? 이 전편 겟레디 인미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피부 파우더는 나중에 해주고 우선 인스타 질문을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달렸어요, 또. 저번보다 많이 달린 느낌인데? 저 다음 주에 국시 보는데 너무 떨리는데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습니다. 영화 추천, 이별 극복법, 스타일, 연애 이야기, 마음 다스리는 법 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스타일이나 뭐 룩북 얘기가 많은데 룩북을 여기서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룩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또 살을 빼다가 다시 또 살이 찌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살을 빼고 좀 자존감이 올라가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도 마음에 안 들고 영상으로 담으면 얼마나 처참할까 이러면서 못 찍고 있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눈썹은 이 힌스 펜슬을 사용을 해서 그려줄게요. 제일 많은 질문들이 연애 얘기랑 스타일이랑 즐겨보는 것들 뭐 이런 거거든요. 연애 얘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인간관계 얘기하면서 연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저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연애 얘기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설레는 얘기를 할 게 딱히 없고 안 좋은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연애 얘기는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항상 연애를 하면 막 친구들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잘해주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퍼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막 나랑 사귀자 막 이러거든요. 무슨 연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얘기를 나중에 해볼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 그냥 연애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많았던 게 제가 즐겨보는 것들이나 뭐 영화, 음악 이런 거거든요. 드라마는 웬만하면 다 챙겨봐요. 요즘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원더우먼이랑 갯마을 차차차도 재밌게 보고 하이클래스도 재밌게 보고 있고 검은 태양은 재미가 없어서 요즘 아예 하차를 했고 홍천기도 저는 재미가 없어서 유미의 세포들도 재밌게 보고 있고 홈타운도 그럭저럭 보고 있어요. 드라마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는 DP나 오징어 게임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고 프로그램은 수우파 많이 보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다 봐요. 재밌어서 챙겨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볼거리가 필요해서 틀어놓거든요. 유퀴즈 같은 것도 챙겨보고 최근에 환승연애도 렌지가 추천해줘서 막 봤거든요. 렌지랑 엄청 욕하면서 재밌게 봤고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추천을 해보자면 종이의 집 최근에 재밌게 봤고 어둠 속으로는 시즌 1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시즌 2는 별로 재미없게 아직 다 안 봤어요. 브리저튼 막 이런 거 유명한 것들은 저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기묘한 이야기도 엄청 재밌고 킹덤 같은 것도 재밌고 인간 수업도 재밌었고 뭔가 좀 심플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이 롬앤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펄감이 전혀 없고 음영 컬러들로 구성이 된 거여서 가벼운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다양한 그레이 컬러와 그레이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 컬러를 사용한다기보다 진짜 조금씩 이렇게 막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컬러는 설명을 딱히 안 드릴게요. 그리고 노래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노래는 제가 막 최애곡이나 막 최애 가수가 있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외힙을 많이 들어요. 국내는 약간 R&B 이런 거 많이 듣고 진짜 약간 힙합 클럽에서 나올 것 같은 노래들을 위주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들을 쏙쏙 골라 듣는 건 아니고 딱히 노래에 대한 지식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을 듣는 편이에요. 뭐 거기서 또 신곡 나오면 거기서 조금씩 추가해서 듣거나 아니면 여자 아이돌 신곡들도 많이 듣고요. 뭐 스네이크 힙스나 트로이보이 같은 약간 그런 DJ라고 해야 되나? 아티스트들도 좋아하고요. 요즘에 진짜 자주 듣는 노래가 CL님의 Love Like Me. 요즘에 그게 진짜 저 최애곡 돼가지고 그 노래만 거의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어요. 스파이시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국내 아티스트 중에서는 문님이라고 문수진님 아세요? 문수진 이름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노래 스타일도 너무 좋고 그 외에는 딱히 막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하게 들어서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힙합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20살 초에는 진짜 거의 힙합 클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이 클리오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성인 애착 유형 검사해주세요. 성인 애착 유형 검사가 뭐지? 저 약간 이런 검사,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성인 애착 유형 설문지가 있는데 메이크업을 하면서 조금씩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이건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앞트임 라인까지.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매우 가까워지려고 할 때 불편하다.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약간 선을 그을 때도 있거든요. 보통 정도이다. 나는 나와 친한 사람을 잃을까 밖에 걱정이 된다. 이거는 약간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종종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이는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보통 제 지인들한테는 내가 해주는 만큼 해주길 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남자친구 사귈 때는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다?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런 심리검사, 테스트 이런 거 너무 좋아. 제가 아닌 남이 제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점 보거나 사주 보거나 이런 것도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나는 상대방과 하나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때로 나에게서 멀어진다. 이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닐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이다. 요즘에는 매우 그런 것 같아. 가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헌신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다. 남자친구 사귈 때는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만큼 애정과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주길 좀 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다? 눈에 하이라이터 줄 때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아이보리 느낌이고 되게 쉬머 펄이어서 이런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줄 때 자주 사용해요. 펜슬 타입이라서 브러쉬도 필요 없고 이거는 디어달리아예요. 약간 이런 화이트 골드 펄이거든요. 이렇게 눈두덩이에 가볍게 찍어서 펄감 주기 되게 좋아요. 온도에도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화가 난다. 그렇지 않아. 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얘기하진 않아. 전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음을 안다? 뭔 소리지? 원치 않음을 안다. 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실망하게 된다. 실망할 것 같은데? 대체로 그렇다? 상대방이 나를 떠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나는 불쾌하다. 근데 이 상대방이 커플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상대방인가? 그렇지 않다. 테스트 결과 회피 점수 3.2, 불안 점수 3.2, 두려운 회피 유형이래요. 근데 저 회피형 인간이긴 하거든요? 혼란, 공포 회피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나는 남들과 가까워지면 왠지 편안하지 않다. 나는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남들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남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렵다. 맞는 것 같아. 완전 이런 것 같은데? 나는 남들과 가까워지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 완전 이러거든요? 보통 연애 관계할 때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상처받을 거 걱정하고 굉장히 의지를 하고 싶고 되게 가까운 관계를 원하지만 근데 또 제가 의지를 하진 않아. 신뢰하지 않고. 얘 완전 또라이 아니야? 뭔가 팩폭당한 기분인데? 제가 요즘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속눈썹이 있어요. 가닥 속눈썹 같은 거거든요. 80, 12mm짜리랑 90, 11mm짜리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몇 가닥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되게 얇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좋더라고요. 제일 긴 12mm짜리부터 11mm, 뭐 10mm, 9mm, 8mm 이렇게 안으로 올수록 짧아지게 길이감을 조정하면서 붙여줍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점막보다는 약간 뿌리에 붙여주는 느낌으로. 속눈썹을 다 붙여줬거든요. 저는 조금 더 바짝 각도를 주고 싶어서 뷰러로 찝어줍니다. 마스카라는 이게 선물 받은 건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꽤 괜찮아서 세븐윅스 슈퍼플라이 픽스 듀얼 마스카라. 이거는 볼륨 컬링이에요. 꽤 괜찮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도 잘 안 처지고 이게 픽서랑 마스카라 양쪽에 있어요. 지금 속눈썹을 붙여서 픽서는 언더에만 좀 발라주고 이 롱 제품도 있거든요? 그거는 쓰고 밖에 나가보니까 파이버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약간 눈 밑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로 얼굴 전체적인 유분감을 다시 잡아줄게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 알려주세요. 저는 엄마는 외계인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민트초코 좋아하고 치즈케이크 맛 그것도 좋아하고 레인보우 샤베트 되게 좋아해요. 해외여행 추억 제일 좋았던 나라 공유해주세요. 해외여행도 저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가본 데가 홍콩, 일본, 보라카이, 파리, 베를린, 아이슬란드 거기 정도 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일 좋았던 건 아이슬란드. 대자연, 풍경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또 워낙 아이슬란드는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아이슬란드는 진짜 제 인생 여행지? 홍콩은 음식이 되게 좋았어요. 일본은 음식이 너무 안 맞았는데 쇼핑하기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파리는 되게 좋았어요. 풍경도 좋았고 쇼핑도 좋았고 에펠탑도 좋았고 바게트도 맛있었고 저는 가보고 싶은 나라는 일단 스페인 바르셀로나 너무 가보고 싶고 노르웨이나 캐나다 너무 가보고 싶어요. 발리나 휴양지, 하와이 가보고 싶고 막 뉴욕 같은 데도 가보고 싶고 언제 다 가볼라나? 이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정리를 해줄게요. 저번에 사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다음에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이런 약간 고구마색? 자주색? 이런 느낌이에요. 대학이나 학과 같은 내 꿈? 그런 이야기. 아니면 인생에서 공부가 전부일까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해서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는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 시절에 했던 공부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에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 후회할 때가 많고 뭔가 그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다양한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그런 쉬운 나이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분명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 인생이 뭐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저는 이거를 공부로 이뤄온 인생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공부를 싫어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완전 막 실패한 인생을 산다거나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해서 공부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공부는 진짜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고 언어라든지 영어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열심히 해서 잘해놨다면 지금 제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을 주고 제 직업이라든지 제 인생에 많은 발전을 하게끔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대학교 시절에 배우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고 살면서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는 살면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과 같은 거는 대학 진학할 때 진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저는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메이크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학과가 중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블로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익혀온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뭐 사진 편집을 하고 그런 편집 디자인들을 했기 때문에 제 직업적인 거에서 많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학교 내에서 별로 배운 건 없고 스스로 습득한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제 전공이나 학과가 제 인생에서 불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학과나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전혀 다른 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과나 전공은 중요하지만 뭔가 내 인생의 전부까진 아니다. 졸업한 후에도 다른 걸로도 많이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건 코드 제품이에요. 얼굴선 브라이트너 단종돼서 그거 대체의 품을 찾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었는데 그나마 이게 좀 펄입자가 작고 촘촘한 느낌이에요. 얼굴선 브라이트너는 밝은 아이보리여서 뽀얗게 발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조금 덜해요. 그래도 그나마 좀 촘촘한 편이어서 데일리로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립 메이크업은 이 롬앤 퍼플 샤워를 오랜만에 발라보겠습니다. 제 인생템이라고 한때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 컬러보다 레드드롭 컬러를 훨씬 자주 사용해요. 요즘은 퍼플보단 레드가 더 좋아서 이가 되게 오랜만에 발라요. 근데 진짜 데일리로 이 롬앤 글래스팅 틴트 제일 많이 사용해요. 립 제품에 권태기가 왔는지 뭘 발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마다 그냥 롬앤 틴트 바르고 나가고 그래요. 이 틴트는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진해져서 되게 탱글탱글하고 예쁘게 잘 발려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골라볼까요? 덕질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가장 몰입했던 덕질은 고등학생 때 2PM 덕질을 엄청 했거든요. 지금의 2PM 말고 저는 박재범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2PM 덕질을 엄청 했었는데 그때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나도 시애틀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울고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막 영화 보고 막 그랬었어요. 사그라들었죠 마음이. 2PM 전에는 강동원 덕질을 좀 했어요. 초딩 때부터 그 필기구에 이름표 막 길게 꾸며서 만들어서 붙이는 거 알아요? 막 그런 거 만들고 막 축전 만들고 늑대의욕 DVD 사고 중학교 때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막 그런 덕질하고 그런 거 외에는 덕질에 대한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고데기를 하고 이런 롤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거 되게 머리가 딱 붙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덜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꽂아둔 상태로 렌즈를 껴줄 건데요. 그레이 헤어니까 완전 밝은 그레이 렌즈 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스모키를 한번 껴볼게요. 제가 이게 궁금했는데 한 번도 안 껴봤거든요.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밝은 렌즈 치고 직경이 좀 큰 편이네요. 러시안 실버보다 약간 더 커서 덜 무서워 보이는 느낌인데? 러시안 실버보다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늘 겟레디도 약간의 곡물 타임이 있었고 제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맞춰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답변 못 드린 거는 다음 겟레디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준비를 끝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